구실이야기 187회입니다. 2023년에 겪은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 사건에 대하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증금 총 1억 5,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로 퇴거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대응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냈는지 다루는 영상입니다. 2023년 6월 28일 퇴거 후 채무자가 상환하겠다는 기일은 이틀 뒤인 6월 30일입니다. 조건부를 달긴 했는데 혹시 변제를 못하면 7월 10일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7월 10일을 1차 변제기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아버지가 관악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때 경기가 좋지 않아 자금 융통이 쉽지 않으리라는 쓸데없는 이해를 해주면서 사실 7월 10일까지는 꼭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긴 했습니다. 돌려줄 보증금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괘씸함이 커서 지금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 앞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직접 겪어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이해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처음 약속했던 6월 30일은 물론 1차 변제기일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꽤나 신경 쓰이는 일상입니다. 7월 10일 당일 오후 5시쯤 문자를 남깁니다. 역시나 임대인은 아버지 뒤에 숨어서 연락도 없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들의 대응이 사기꾼 언행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이면 된다. 준비 중이다. 며칠만 봐달라. 같은 말들요. 다음 날인 7월 11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진심을 담아 채무자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돼 간단한 답장만 이렇게 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장문의 문자를 최후 통첩의 마음으로 보낸 것인데 역시나 단순한 답변만 와서 소송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0만 원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다고 생각하여 받아낼 수만 있으면 1,000만 원을 수수료로 전부 사용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세무사 수습을 함께 보낸 동기가 변호사가 됐는데 제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지급명령이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론 여전히 별 문제 없이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이어서 연락을 취하긴 했지만 7월 12일이 3차 변제기한인데도 이렇게 간단한 문자만 남깁니다. 기대할 것도 없이 매번 문자 남기면 전화와서 봐달라 어쩐다 이런 뻔한 소리만 주고받는 사이에 준비된 지급명령 신청을 7월 13일에 접수했습니다. 2023년 7월 13일이 목요일인데 7월 17일 월요일에 확정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평일이 금요일 하루만 있던 셈인데 하루 만에 결정된 겁니다. 보정명령 떨어지면 2, 3주가 그냥 지나간다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동기 친구가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담당 판사님이 자료를 보기 수월하게 갖춰줘서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7월 20일에 법원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했고 임대인 아버지가 다행히 이를 수취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 뭐가 날라와서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 떼어 먹으려는 사기꾼들은 법원 판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해도 뭐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주였나? 채무자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행히도 채무자들은 별다른 대응 없어서 2023년 8월 4일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인생의 별 경험을 다 한다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정말 채무자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경험입니다. 내 돈 받아내는 게 이렇게나 힘들다니요. 남의 돈 안 갚으려는 사람들은 법률 대응이 사실 소용없다는 것을 TV로만 봤는데 몸소 깨닫는 중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배째라고 나오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로 막강한 힘이 채권자인 제게 생기는 것은 맞긴 합니다. 이후의 대응 방안을 대충 알아봤더니 변호사 조력으로 계속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물론 합법입니다. 수수료가 세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돈을 받아내는데 신경을 안 쓸 것과 합법적인 권한으로 강력하게 받아낼 방법으로 고민하던 끝에 채권 추심업체에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들어본 고려신용 정보를 검색해서 블로그 보고 바로 의뢰했습니다. 8월 8일에 접수했으니까 지급명령 확정되고 4일간 방법을 고민하다가 바로 고려신용 정보에 맡긴 겁니다. 계약 후 8월 17일에 추심 맡을 담당자가 정해졌는데 효과는 강력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됐을 땐 채무자 태도가 그저 그렇더니만 추심업체로부터 17일에 채권 회수 업무가 위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임대인의 아버지로부터 제게 전화가 오더니 어휴 돈 알아서 줄 텐데 뭐 이렇게까지 해요. 추심업체랑 엮이면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일단 급하게 500만 원은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게 정말 편한 게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민법상 이자까지 전부 받아줍니다. 원금 중 500을 받았으니 진짜 한시름 놓았습니다. 지급명령 판결문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막강한 권한이 생긴다고 했는데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예금을 압류하기는 어려웠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방안까지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남은 원금 500만 원 받자고 감정평가 비용 등 재비용이 훨씬 커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기에 추심 담당자도 최대한 채무자를 말로 설득해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9월과 10월 초까지 추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10월 초가 지나도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가 완전히 배째라고 나오는 것 같다며 이젠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추심 담당자분이 채무자 가족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지방의 선산 6개 필지를 찾아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선산의 채무자 지분을 강제 경매하자는 건데요. 원금 대비 크지 않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선산이니까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다른 공유자인 가족들이 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거라고 했어요. 추천받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10월 26일에 법원 결정으로 우선 압류가 되었습니다. 역시 효과는 정말 셉니다. 일단 선산 6개 필지에 제 이름으로 임대인 지분이 압류가 되고 등기에도 표시되는 등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당연히 바로 연락이 또 옵니다. 압류 진행하고 이틀 뒤인 10월 28일 나머지 원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 명령에 기재된 이자는 또 입금을 안 하네요. 추심업체에 나머지 원금 받은 사실과 이자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10월 31일에 이자까지 받아줘서 업무가 종료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처음으로 원룸에서 퇴거를 통보한 2023년 4월 3일부터 최종 원금과 이자를 받은 10월 31일까지 만 7개월 동안 정말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퇴거일에 처음엔 못 주겠다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 그대로 못 받고 나왔다면 정말 알아 누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후 파악한 정보 등을 엮어서 국세청에 탈세 제보까지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보니 민사소송은 채권자, 채무자, 거주지가 모두 기재되어서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주변 조언이 많아서 이는 그만뒀습니다. 제발 이런 괘씸한 임대인들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관련 정부 기관들이 나서서 젊은 분들의 피해가 없게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분들 중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보면서 고민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적어요. 이상으로 187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